근데 작년엔가 또 제가 이제 나주 그 박사 논문 심사를 할 때 한 분은 이제 시내 유명한 곰탕집 분이고 한 분은 강주 또 음식 명장이신데요. 또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또 영산포 그 허름한 그 집 아무것도 없고 가니까 또 나온 게 생고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체질적으로 생고기 문화, 그 다음에 쇠고기를 이렇게 먹는 문화가 상당히 귀하게 대접하는 곳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부는 허름하고 그렇지만은 그 내용물은 쇠고기를 썰어 가지고 근데 쇠고기도 그 생고기도 좋은 거라고 하면서 이게 일단 생고기 접시를 엎더라고요. 네. 엎어가지고 생고기가 안 떠지는 게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좀 처음 알았는데요. 우리 예제 소신분은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그 독특한 그런 문화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문화 자체가 좀 생소하거나 이렇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생고기를 그냥 먹는 것도 생소하지만은 그냥 좀 아주 생고기 하나만 가지고 외부 사람들 좀 귀한 접대할 때 그런 곳을 간다는 건 문화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고기에 대한 생고기에 대한 시각 자체를 엿볼 수 있는 문화라고 합니다. 오늘 육류 중심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나죠. 곰탕, 전주하면 비빔밥. 근데 일단 두 개 다 공통점이 많은 거죠. 빨리빨리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은 그 재료 측면에서는 굉장히 대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류 중심은 호남선 음식,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주고요. 그 다음에 이 오늘 강의도 그렇고 지금까지 강의했던 것이 호남선하고 전라선하고 나눠서 강의하지만은 그 중에 특히 우리 나주의 음식이 무엇이고 정체성이 뭔가 이것을 이제 밝히고 우리가 외부에 홍보할 때에도 하기 위해서 나주 중심으로 지금 호남선 음식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갈 건데요. 한국 음식에서 이제 전라도 음식에서도 호남선과 그 전라선, 그다음에 호남선 음식에서도 어디가 가장 핵심적으로 전라도 음식을 나타내는가, 그에 대해서 쭉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호남선은 지금 지난주까지 소금하고 젓갈 중심의 호남선, 그 다음에 장류 중심의 그 전라선 음식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불어서 호남선 음식에서는 육류가 굉장히 중심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전라선에서는 채소나 이런 게 중심이 된다는 거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왜 우리 나주랄지 정읍이랄지 이쪽 지역에서 육류 식용 문화가 발달됐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개 다 대표 음식입니다. 지역을 대표하고 공통점은 굉장히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거. 보통 제가 나주곰탕 집에 가서 먹는 시간을 재보니까 한 20분 안에 다 드시더라고요. 보통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많이 드시고 20분 안에 다 드시는 것 같고요. 이제 급한 사람들은 또 여기다가 생수 부어서 드시니까 10분 안에 다 또 드시더라고요. 빨리 시키려고 해요. 근데 두 개 다 이제 공통점이고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호남선하고 전라선의 특징을 나타내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거, 여기는 이제 장류, 고추장 이런 걸로 간을 맞추고 그 장류하고 소금 차이도 있습니다. 먼저 두 개는 공통적으로 굉장히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곰탕은 슬로우 푸드면서도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비빔밥은 조건부로 미리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동하면서도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그 먹는 것 측면에서는 패스트푸드라고 하긴 한또 여기는 제조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곰탕이고 또 이동성이랄지.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워낙 요즘 포장이랄지 또 이게 가공식품들이 어디서나 먹을 수 있게끔 잘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하여튼
두 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명확하게 있으면서도 가장 큰 특징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곰탕은 고기가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비빔밥은 채소를 중심으로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나중 전라도 음식을 이야기할 때 전주하고 그 다음에 나주 음식의 차이를 설명할 때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전주는 그 모양, 나주는 맛이라고 하는데 이 비빔밥의 화려한 부분, 그 다음에 곰탕의 진한 국물 맛 이런 걸로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사례적인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곰탕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곰삭다 이런 말들이 있듯이 오랫동안 푹 끓인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곰탕이라는 이제 푹 끓인다는 거 해서 나주곰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행들이 있죠. 아마 곰탕들이 지금은 맑은 국물이 많이 이제 대세인데 서울이랄지 이런 데 가면 터미널이랄지 여기랄지 가면 다 맑은 건데 예전에는 사골 곰탕 쪽이 곰탕 하면 나주를 제한 지역에서는 그걸 많이 연상을 했고 그걸 많이 지칭도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서울 같은 데서는 설렁탕, 사골 중심, 이제 나주는 맑은 국물, 고기와 밥이 분리 또는 별도로.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는 별도로 다룰 시간이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이 곰탕에서 이 밥을 넣어서 먹는 거하고 따로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쌀이 얼마만큼 또 그 탕에 들어가서 빨리에게 퍼지냐 안 퍼지냐 이런 것들과 다 관련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읍하고 지금 쭉 보면 곰탕의 지역적인 것, 대표적인 것을 뽑아보면 서울, 전남, 나주, 정읍, 그 다음에 경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항상 우리가 생고기로 유명한 곳들 아니면 곰탕으로 유명한 곳 이렇게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이 정읍하고 나주가 자주 나옵니다. 이 정읍과 나주가 자주 나오는데 정읍이나 나주나 다 무슨 권역이죠? 호남선 권역이죠. 또 평야가 있는 공통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곰탕의 역사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쌍무회계 일제강점기 때 나온데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지머리랄지 사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기록에 된 거하고 그 다음에 나주 곰탕하고 공통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게 뭔 말이에요? 조선 무쌍 신식. 이거 책 이름입니다. 네? 책 이름. 무쌍. 이거 책 이름인데요. 이게 이제 근대 1924년에 나온 책인데요. 현대적인 요리는 어디 가냐면 이 책에 거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요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 책을 굉장히 자주 인용하고 이 책에 보면 이제 요즘 없어진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흥에 가면 청태전이라는 차가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장흥의 그 차 이야기를 이 조선 무쌍 신식 요리 제법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식 요리 제법이거든요. 약간 새로운 것들. 그래서 그 보면 이제 이 차가 납작은 차를 설명해서 입반대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홍화를 염색할 때는 떡을 만드는데 그 옛말의 입반대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용어 자체를 또 알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이 책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곰탕은 곰삭다, 보다 뭐 이런 것에서 유래된 거고, 그다음에 비빔밥도 유래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옛날 골동밤이라는 데서 유래가 됐답니다. 그다음에 농번기 간편식설, 불교 사찰식, 그다음에 양반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데서는 또 이제 동학하고 또 관련시켜 가지고 비벼서 간단히 집단 생활하면서 먹는 밥이랄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이거라고 정의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음식이라는 게 그 어떤 특정 지역, 특정 계층보다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가지고 발전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국가는 틀려도 먹는 것이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런 사례들 굉장히 많아서 특정 기원설이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대만의 원주민 마을을 갔었는데
그 먹는 음식이 저 고향 음식은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 나무를 덮어가지고 묻혀가지고 양념까지. 근데 양념도 비슷하고 근데 전혀 지리적으로나 또 틀린데도 그래서 음식은 자연 유래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조각보 이야기할 때 그 특히 이 조각보는 한국의 어떤 문화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인도랄지 이쪽 문헌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석가모니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임산부 시체 감싼 그 옷 같은 것을 전부 그 수거를 해가지고 그 빨아가고 깨끗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이것을 엮고 꿰맨 것이 그 조각보처럼 이것은 이제 옷이 되었다고 이런 유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조각보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많이 하는데 인도의 어떤 불교 역사랄지 이런 거 보면 또 불교에서도 약간 고위층들은 지금도 그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몸에 두드리고 이런 그 유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빔밥도 확실하게 어떤 거라고 하는 유래를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근대적인 거 비빔밥은 언제 얼마 정도 유래가 됐을까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1944년에 일본에서 비빔밥 벤또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열차에서 비빔밥 도시락을 판매를 시도를 했더라고요. 판매를 시도를 했고요. 비빔밥 벤또. 지금 일본에서는 그 열차에서 그 역마다 도시락 파는 게 굉장히 어떤 상술로 발달돼 있죠. 근데 이미 우리나라의 비빔밥을 가지고 옛날 1944년에 열차 내에서 판매까지 했더라고요. 그 다음 나주 곰탕과 전주 비빔밥의 차이를 보면 이거 명확하게 나주 곰탕은 이제 육류 중심, 호남선, 전주 비빔밥은 전라선. 그래서 그 지자 선료의 대표적인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재료는 여기처럼 양지, 사태, 아까 조선 쌍무 신식 요리 제법에 나온 것처럼 양지랄지 사태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도라지, 주로 산나물 계통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은 여기 맑은 국물이 있고 여기는 국물 없이 양념을 해댑니다. 그 다음에 색감은 여기는 좀 곰탕은 화려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여기 비빔밥은 좀 화려한 색감이고요. 그다음에 먹는 방식도 국물에서 말아서 먹거나 여기는 양념을 비벼서 한 그릇에 먹는 거죠. 빨리 먹고 한 그릇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여기 문화해설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나주 음식 우리가 전라도 나주로 음식 관광을 오라고 권장했을 때 논리적으로 우리가 전라도 음식이 맛있는데 어디가 맛있냐 하면 어떤 사람은 전주다 어떤 사람은 나주다 다 이야기가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해설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주를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라도 음식이 일단 맛있다. 근데 고기를 반찬을 먹으려면 젓갈류를 먹으려면 호남선에 있는 지역을 찾아라. 그 다음에 채소로, 그 다음에 비빔밥 이런 걸 찾으려면 전라선 쪽으로 가라. 그래서 고기 먹고 싶으면 아니면 젓갈이랄지 이런 것을 먹고 싶으면 호남선 쪽으로 와라. 근데 바로 호남선 익산에서부터 목포까지인데 여기서 가장 그 호남선 중에서도 옛날 오리지널 전라도 음식이 남아있는 곳은 나주다. 그 한 애가 나주 곰탕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전주 비빔밥은 역시 그 고추장 중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장류 중심이죠. 그 다음에 우리 나주곰탕 같은 경우는 그 간을 할 때 소금 간을 하죠. 그래서 소금 문화 이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요. 일단 우리 나주곰탕은 축산업이 발달된 것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산나물이 풍부한 것들. 물론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 전주도
비빔밥에 육류 넣고 그다음에 곰탕도 있고 하는데 큰 줄기에서 보면 이게 크게 구별이 되는 것들이 있고 마침 또 크게 구별하려면 낮에는 곰탕 있고 전주는 비빔밥이 유명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점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체성입니다. 여기 전라도 음식 우리가 이제 전주 음식이 뭐냐 하면 나주 비빔밥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주 음식이 뭐냐면 나주 곰탕이다 하면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부분들인데 사용되는 재료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나주는 육류다. 또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하는 음식이다. 그 다음에 전주는 그 산채류나 야채류가 많이 사용된다. 또 장류나 고추장 이런 걸로 간을 하는 음식이다. 이런 식으로 대비를 했을 때는 아주 지역의 어떤 음식의 어떤 특성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조리랄지 이런 것들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차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공통점들은 또 이제 이게 아까 슬로우 푸드 종류 그 다음에 건강 중심 음식이라는 겁니다. 비빔밥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설명드린 것은 이제 육회 비빔밥인데요. 이제 제가 여기 나주에서 비빔밥집이 잘 되는 것들을 다 한 바퀴를 돌았어요. 돌았는데 보면 반찬을 보면 정말 좀 우리 말로 속말로 허접해요. 반찬이 몇 개 없어요. 잘 되는 우리 나주에서 비빔밥집 가면. 근데 잘 비빔밥집이 육회 비빔밥집이 잘 되는 것들 곳을 가보면 그 밥보다 육회 양이 많다는데 좀 육회가 푸짐한 것들은 무조건 잘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여기 새로 생긴 것들 나주에도 몇 군데들이 있는데 새로 생긴데도 굉장히 육회 비빔밥집이 잘 되는 곳들은 보면 일단 육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육회 양이 많다 보니까 또 주로 오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와요. 우리 나주의 음식 특성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맛집들이 그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데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기 반남의 짱동어탕집이랄지 나주의 육회집이랄지 그 맛집들은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항상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장사가 잘 되는데 여기 보면 다 그 육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생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집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비빔밥이라도 나주는 지금 많이 안 알려졌는데 실제 왕복의 방송 탄집이라 할지 시내 몇 개 한 몇 개집 바로 여기 앞에 비빔밥집 다들 굉장히 맛집인데 많이 안 알려졌는데 그게는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 좀 연령대가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 좋아하는 DNA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곰탕뿐만 아니라 육류를 굉장히 즐겨 드시고 또 일부 손님들 접대할 때 우리가 이제 비빔밥집이랄지 생고기집을 많이 가시는 것 중 하나도 고기를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나주는 이제 전주 비빔밥 보면 나주는 많이는 알려졌지만 우리가 외부적으로 설명했을 때 나주의 맛집 하면 전주에 비빔밥집이 있지만 나주에는 육회 비빔밥집이 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자. 이런 식으로도 외부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서울에서 오신 분들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바로 여기도 장사 잘 되는 집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 10m 이내에도 가보면 다 육회 비빔밥집 가면 육고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제 먹으면 또 맛있어요. 반찬은 많지 않지만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회 비빔밥이 저는 나주에도 비빔밥이 하는데 굉장히 잘 되는 집의 공통점이 이거라 해서 제가 나중에 식당 가면 이거 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주 단순해요. 육회 많이 넣으면 장사 잘 돼. 왜냐하면 잘 되는 집 공통점들이 있어요. 언론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왕복이나 이런 데도 가보면 이렇게 뭐 후처리, 전처리 어떻게 이제 설명들을 하시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육회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물회를 책을 쓰면서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다 다녔는데 그 딱 보면 공통점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나주도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육회 비빔밥집을 다 다녀봤는데 가장 잘 되는데 공통점들은 육회를 많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안 되는 것들은 반찬은 많이 줘도 맛있어도 육회 양이 적은 데는 안 되는 게 확실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주에는 그 육회 비빔밥도 굉장히 나주의 어떤 유명한 식품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최대 외부에서 오면 이제 왜냐하면 나주는 육류 중심이고 호남선은 나주가 본고장이고 그 중에 하나가 나주 곰탕과 더불어서 육회 비빔밥, 나주 생고기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육전 이런 것들이 나주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육회는 그 옛날부터 많이 먹었던 거고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먹고 이런 문헌적으로는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육회 비빔밥 보면 이제 호남선에서는 아주 한평 여기 한평도 보면 1937년도 문헌에 보면 이 고기를 듬뿍 넣은 비빔밥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 신문 보면 한평 같은 데는 이제 한평 자체로 소주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하는데 지금도 그래서 그 한평 가보면 그 뭐 화랑 식당이라 했지 여기 보면 지금도 그 식당에 가면 육회 비빔밥들이 줄 설 정도로 잘 되는 것도 이 뿌리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나주 용료 중심, 축산업 발달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 부산물 때문에 역시 이제 선지국이라 할지 여기 영산포 역 근처에라 할지 보면 선지국이라 할지 용료 부산물을 이용한 음식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1938년 동아일보 한평 비빔밥 기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주에서는 이 비빔밥, 물론 전주에도 육회를 들어가는 비빔밥이 들어가 있고 또 비빔밥에서 곁들여서 발전이 되긴 됐고 지금 여기는 이제 육회가 아니라 일반 비빔밥을 표준 레시피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콩나물을 할지 이런 것을 이용한 것들이 표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례 하엄사나 이쪽에 혹시 가보시면 식당들이 참 많습니다. 하엄사 입구에 보면 여기 가보면 제가 이제 식당에 가서 나물 종류만 해봤더만 20종류가 넘더라고요. 어떤 집들은.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나물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산채 비빔. 예, 이제 명칭의 산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 보면 그 약간 이쪽 특징이 뭐냐면 그 계란 노른자, 된장국 이런 것들이 조합에 이루는 것들이에요. 저것들은 한 7, 8개 뭐 그렇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비빔밥 전국 과제를 하나 했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뭘 했냐면 그 즉석 비빔밥이라고 아침에 출퇴근할 때 가볍게 비빔밥 만들어서 하는 거 3년 과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구례랄지 비빔밥 자른 데는 다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것은 우리가 녹차, 그 다음에 뽕잎이 좀 어린 잎들, 식용식물들을 해가지고 한 뜨거운 물에 우리가 그 5분 정도 우린 다음에 고추장 같은 거 양념, 소스를 해가지고 바로 비벼서 먹고 출근할 수 있는 것들 개발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또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나주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생고기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생고기 정말 어떤 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이제 여기에 어디 계시는 우리 선생님이라 할지 우리 김현수 선생님 또 우리 원장님 항상 이래 옛날의 문화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여쭤보거든요. 옛날에 뭘 드셨고 어떻게 했냐고 자주 여쭤보면 그러니까 여쭤보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제보를 해주신 분들 있어요. 어떤 지금 나주 시내에서 그 운전, 야간 운전 그런 사업 하시는 분인데 가끔 와서 또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제가 저쪽에 근무했을 때 허국장이요. 오늘 이제 국장님 생각나서 왔는데 맨날 우리 아버지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항상 일을 하시다가 피곤하면
이 생고기를 떠다 항상 드셨는데 또 어떤 때는 아침에 보면 항상 날계란 하나 먹고 일을 하러 가셨는데 이 생고기가 혹시 그 일할 때 굉장히 육체 노동할 때 피로 회복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한번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예국문헌을 찾아봤었어요. 근데 이제 예국문헌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쇠고기, 생고기는 많이 먹는 나라고 일본 같은 건 상당히 이게 이제 규제를 하는 나라 중이고 근데 이제 실제 그거하고 양분의 손실이 적어서 우리가 일을 많이 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문헌이 있더라고요. 여기 익혀먹으면 양분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스태미나에 도움이 된다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분의 생각은 그런 이야기예요. 나중에 옛날부터 그 들이 많고 들 일을 많이 하고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니까 생고기를 먹지 않았겠냐. 근데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쭉 이제 저도 여러분하고 말씀을 같이 이야기해 보는 게 그 수요도 수요지만 또 하나는 공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이 생고기를 먹고 흔히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공급 측면에서 어떤 배경이 있는가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후에 아직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전문가들 의견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나주에는 특히 그 육고기 문화가 발달된 거에는 이 무시장애랄지 그다음에 전문점, 도축 문화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고 이런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특히 우리 호남선에서는 전라북도 정읍이 지금도 생고기를 굉장히 많이 그 판매가 되고요. 여기 낙주도 그러고요. 제가 그 전화번호부에서 한번 뒤져봤어요. 이게 이제 이 표 하나 만들면 간단하지만은 전화번호부 뒤져가지고 광양이나 순천 생고기 전문점, 나주나 정읍에서 생고기 전문점 해보면 비율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쪽 광양에는 는 생고기 전문점 하면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렇게 확실하게 이쪽이 정읍이랄지 고창, 나주 이쪽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홍성이랄지 안동 이런 데는 이제 새로운 그 단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는데 새롭게 하원을 할지 이런 것을 육성을 하면서 기존의 나주랄지 이쪽에 생고기 문화랄지 발달된 것을 도입해서 쓰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전남에서도 대표적인 게 장흥이 한우를 육성하면서 한우 물회, 뭐 한우 사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한우 뭐 생고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듯이 여기 이제 이런 데들은 최근에 육성된 데들은 이제 이런 인프라가 있는데 예전부터 문화가 있는 곳들은 여기 나주랄지 이런 곳들은 예전부터 그런 문화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나주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육회 비빔밥, 나주 곰탕, 나주 생고기 이런 것들이 나주가 확실히 생고기를 좋아하고 많이 공급이 되고 또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것을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주에서는 생고기를 접시를 엎어가지고 안 떨어지면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적정한 맛에 이런 생고기의 어떤 그런 것도 아는 노하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호남선거는 육고기 문화가 발달된 배경. 이것은 1900 아마 30년대 우리 여기 남상 여기가 나주죠. 연산포가 아니고 여기 남산공원이 우리 시민회관인가 거기서 바라다 본 나주 평야입니다. 연건 30년대 일제강점기 때 엽서인데요. 그 나중에 이렇게 평야 자체 그러니까 이걸 평야 자체가 엽서로 만들 정도면 평야가 유명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호남선 그래서 육류가 발달된 것은 첫째는 일소 필요성이 큰 부분들, 두 번째는 그 평야에서 많이 생산이 되니까 소와 돼지 사육에 좋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소는 재산 정직 수단인데 특히
재산 정식 수단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키울 수 있는 사료랄지 자원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데 나저는 이 부산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농경 부산물이 많았기 때문에 재산 정식 수단이었고 그 사례가 우리 저기 이제 그 나중에 박경중 가옥 그쪽 가문이랄지 보면 그 다음에 옛날 나중에 채부자랄지 이런 데 보면 옛날에 이 소 그러니까 이따가 소 맡기기 소 배놓기 계약서가 지금도 하고 뭐 700도에서 900도까지 이렇게 내놓고 그런 사료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평야가 많아서 일소 필요성이 컸다는 것은 우리가 제주도 같은 데 풍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나무집 일할 때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보면 그 하루 일했을 때 상대방이 우리 집 와서 일하면 하루 동안 하루인데 저쪽 집에서 소가 이거 쟁기질을 해주면 우리는 가서 그 사람은 3일 동안 일해줘야 하는 품앗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률층에서 굉장히 능률이 높다는 이야기죠. 소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서로 쟁기질하는 말지 짐을 이동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일소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옛날 조선시대 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소를 가지고 일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가 일할 때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끝나면 소에게 잘 먹이고, 꽃가마, 머리에다가 꽃 장식해주고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야가 많아서 일소 필요성이 컸다는 것, 여기 김제, 우리가 4대 평야 중에 하나입니다. 나저 평야나 이쪽, 이 4대 평야, 두 개 다 4대 평야에 드는 곳들인데요. 그 다음에 안동이랄지 상주 평야의 넓은 농가 경작한 데는 대체적으로 옛날 자료들 보면 소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는 소가 쟁기질, 썰해질, 운만 등 굉장히 강한 노동력을 제공했는데요. 지금 저도 이제 저기 캄보디아랄지 베트남 여기 사람들하고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쪽에서 보면 참 우리 옛날 70년대, 80년대 장면 같아요. 이 쟁기질 하는 거랄지. 그 다음에 이제 모내게 못 쪄가지고 소 그루마에 싣고 다니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이고, 그래서 소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생계 유지 기반이 된다는 인식이 강해가지고, 좀 농사 짓는 데들은 소를 많이 키우고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농경 부산물은 굉장히 소와 돼지 사이가 좋았는데 실제로 그 1913년도에 이 나주를 소개하는 신문을 제가 보니까요. 나주는 양양, 양계, 양동, 성입, 죽기 제작의 부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는 1913년도 부업에는 보시면 양계랄지, 양장, 누에, 양동,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닭 키우고 그 다음에 돼지 키우는 거 이게 나주의 대표적인 부업이고요. 또 이제 소 사료하고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입 제작이라는 겁니다. 이 죽기 제작은 다 하시는 거고 성입은 가만히 짜는 거. 옛날에 나주가 짚이 많이 생산이 돼요. 가만히 짜는 건데 이 가만히는 옛날에 보면 나주가 굉장히 영산포 지금 이 앞에 골목 이 앞에 골목에서 이 성입 이걸 가마니를 짜가지고 이것을 품질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1등품, 2등품 했는데 그때 뭐 소유 사태도 있고 굉장히 이때 문제가 많이 됐던 것들이 뉴스에 그 옛날 신문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가격을 후려친달지 모르는 것들 생산량이 많아서 그 다음에 또 여기 관련되는 게 영산포 여기 또 어디 대방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대방마을이라고 영산포에. 대방점. 뭐 옛날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대방마을에 사람들 옛날에 맨날 도박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죄송합니다. 대방마을 계실까요? 대방마을은 도박하고 만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데 도박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있어서 예. 이런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데 이 성이 가마이를 짜서 대박을 나서 대박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그 신문 기사가 나와요 옛날에. 그래서 대박마을의 유래가 이거 지금 가마이 짜서 부자가 돼서 대박마을이 됐다 뭐 신문에 나왔으니까 이제 비슷했거든.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들 근데 대박은 이 지프로 짜잖아요. 농경이 많은 부산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 죽기 옛날에 나주에서는 대발이라 했지. 대로 만든 죽세품의 어떤 상지였습니다. 그래서 영산포 여기가 영산포여서 가만히 짜는 것들인데요. 옛날에 1929년이라 여기 보면 굉장히 가만히 짜고 이 나머지들은 또 이제 우리가 돼지 키우는데 일단 밑에 놓고 왕기업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나주는 보면 그 독특한 것 중에가 하나가 또 이 왕겨를 사고 파는 문화들. 이 왕겨를 사고 파는 문화가 최근까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왕겨 팔아서 또 돈 버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뭐 왕겨 방아 찍고 나면 왕겨 나오잖아요. 이런 거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나주에서는 우리가 이게 섬세가 안 들어가는데 우리 나주에서는 우리가 다른 지역은 우리가 무형문화랄지 그 다음에 농업유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됐는데 나중에 농업이 굉장히 오래됐고 그런데도 농업유산에 지정이 된 게 없더라고요. 나주 배가 한번 돼가지고 실패하고 그 뒤로 지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지정했을 때 나주에 어떤 독특한 문화라고 하면 나주에서는 이 농경 워낙 많이 생산하는 게 농경 부산물 왕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 왕겨가 많이 사용된 것 중에 하나가 좀 어디냐 하면 왕겨하고 짚이 많이 사용된 데가 뭐냐면 옛날에 나중에는 또 다른 데 보면 독특하게 한센인들이 살았던 마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안하고 삼포 한센 여기가 이제 돼지를 많이 키워가지고 여기가 들어간 게 이제 왕겨랄지 사로랄지 짚이랄지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테이블을 가지고 배밭에다가 넣고 그 돈부인할지 이런 것을 테이블에 넣고 그걸 가지고 배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왕겨를 다양하게 많이 생산이 되는데 저장이랄지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하면 농업유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자산들을 다 놓쳤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이거하고 결국 이 용류 식용문하고는 무관하지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노안이랄지 그 다음에 삼포 한세마을도 돼지 키워내고 이 돼지 자체가 생산이 많이 되고 다 서로 연관이 있으면서 이 나주의 용류 문화를 굉장히 용류 식용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이 되는 것들입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